양시장 강보학권입니다. 유한타증권 갔다 오겠습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오르네요. 네, 일단은 시장 최근에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좀 매물이 있었습니다만 소화하는 과정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구글이 또 이제 증원을 안 하고 당분간 보류한다고 그러면서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테슬라 실적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나오면서 좀 안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반등하는 흐름들이 최근에 좀 이어지면서 좀 흐름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도 오늘 보시면 메타버스 섹터 상당히 좀 강한 모습, 게임즈 섹터주들도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크래프톤 급등했는데 오늘도 상승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넵튠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펄비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NC소프트도 반등하면서 게임 섹터 전반 흐름 좋습니다. 최근에 웹젠도 상승세 계속 이어지는 모습 하고요. 그다음에 네오위즈도 초강세가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섹터 전반 카카오나 네이버 등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그동안 하락했었던 성장주 기술주 섹터주들의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마트, 백화점 흐름 좋습니다. 신세계, 롯데쇼핑, 이마트 등도 강하게 올라오면서 국민 제안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컨텐츠 섹터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뉴하고요. 아프리카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이언트 스텝,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알테라라든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이 하한가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좀 다운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유럽 쪽에서의 전기료 부담 느껴진 솔루스 첨단 소재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일정 부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기, 삼성전자 상승세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현대차가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강한 쪽,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왜일까요? 일단 지금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기술주들이 그래도 선전을 하면서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경기에 민감하지 않다라는 점, 그 다음에 좀 금리 인상 속도감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될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바닥에서 한 20% 정도 이상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또 이제 하반기에 대작 기대감이 있는 영화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 회사들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게임이라든지 플랫폼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라는 이런 기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산업적으로 좀 나쁘지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콘텐츠류들은 이미 주도력을 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A스토리가 이끌어줬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도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 빠져서 더 이상 좀 빠지기가 어렵다라는 점,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성장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밸류가 많이 깎아져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부각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흐름이 계속 게임즈 섹터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메타버스 안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기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부분들, 더 이상 좀 빠지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흐름, 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더 이상 크게 가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기술주 상승과 함께 맞닥뜨려져서 같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해당 섹터에 있는 종목들 모두 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마트주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2번씩 휴업을 했었는데 이것이 풀어진다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데요. 어제부터 좀 시세에 반영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움직임이 좀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국민 제안이 10개가 올라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한 3개 정도가 선정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마트도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최저임금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기타 등등해서 국민 제안이 한 10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걸 투표를 통해서 일단은 결정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풀릴 것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마트나 뭐 이제 롯데마트 이런 부분들이 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풀리게 된다라면은 뭐 마트를 뭐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조금 부담이 좀 완화될 수도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마트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 그동안 좀 이커머스 쪽 때문에 이마트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부분과의 좀 뭐랄까요, 코업이 좀 될 수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타사에서 나온 뭐 레포트라든지 당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좀 본다라면은 이마트는 내년 기준으로 한 1,700억 정도, 롯데쇼핑은 내년 기준으로 한 800억 정도의 어느 정도 예상되는 추가 수익,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된다라면은 뭐 매출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롯데쇼핑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마트도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심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주가가 또 워낙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최근에 그렇습니다.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뭔가 이슈 하나만 잡으면 크게 오르는데요. 그게 좀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터지면서 갑자기 급등하면서 쇼커버링 들어와서 급등했었는데요. 마트류들도 지금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국민 제한 뭐 통과되는 거에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하니까 뭐 기대는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의 약세입니다. 특히나 진단키트 뚜렷한 약세 흐름이고요. 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 개별 악재에 한 번 더 충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요새 시장이 좋은 반면에 개별 악재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반응이 좀 강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호재성 이슈가 있었던 뭐 코론 글로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주도권을 잡기 어렵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보류한다, 치료제를 보류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이 강하게 나와 있는 상태 속에서 추가로 후발로 진입을 해서 큰 수익을 얻기는 어렵다라는 게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제약사들이 이미 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일동제약도 그런 판단을 했고요. 예전에 뭐 제네신 같은 경우도 그런 판단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뭐 지금 그런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 있는 종목들이 약하죠. 지금 뭐 말씀드린 제네신도 좀 약한 모습이고요. 일동제약도 약한 모습이고,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올라왔던 기업들도 다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진단키트주들도 다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은 되고 있지만 과거 같은 팬데믹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충분히 있고요. 또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요, 기존에 코로나를 경험했던 국민들이 거부감을 일단 좀 갖고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맞는 거에 대한 거부감, 피로도 이런 것도가 좀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좀 변동성은 있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매매를 해야 된다라면은 그래도 진단 키트가 낫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키트는 지금 없어서 편의점에도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코로나가 늘어나면은 검사 횟수 늘어나는 것 때문에 매출에서는 분명히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만약에 코로나 섹터 안에서 뭔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면은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서 같은 대형 진단키트 업체들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될 때 한번 좀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은 오프닝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맨날 낙폭과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사면은 그냥 순환적으로 계속 뉴스가 나오면서 반등을 합니다. 정말 이마트하고 롯데쇼핑 최근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종목들이었는데 순식간에 급등하고 있듯이 시장이 이렇게 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도 다시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강하게 잘 올라오고 주고 있고요. 게임주도 뭐 안 된다 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거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기술주들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성장주들 쪽으로 좀 눈길이 돌아가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주들 뭐 지금 계속 실적 발표 일정이 있겠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는 기술적으로 섹터 안에서 후발주들을 한번 보실만 하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IT 섹터 쪽에서는 좀 로봇 관련주들 좀 저가에서 조금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기는 좀 강한데 LG전자 약합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덜 오른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략해 나가는 전략은 기술적으로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좀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낙폭과대 성장주들, 기술주들 쪽의 순환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고요. 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조정도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 로봇 쪽도 얘기를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